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하는 중학교 1학년 국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지호 학생이 가장 먼저 들어와 주었네요. 감사합니다. 또 지호 학생 말고 어떤 학생들이 들어왔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임나윤, 윤지, 지혜, 웅앵, 다비 친구, 민경이 친구, 또 수은이 친구, 민진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인사를 열심히 해주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와줘서 반가워요. 자, 수업과 과제에 최선을 다해준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은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동했어요. 자, 지난 시간도 빨간 하트 달아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수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은 친구 하트가 너무 이뻤어요.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땡서 친구 선생님이 정성 너무 보기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자, 그 중에 선생님에게 힘이 된 선풀이 있었습니다. 김땡진 친구는 그림을 칭찬해 주었는데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선생님네 반 이종현 학생이 그려주었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또 김땡준 친구, 까룡해몽 친구, 리보아 친구, 내가 민슈가 친구 모두 고맙습니다. 특히 선생님을 본받아 어느 자리에서도 떨지 않겠다고 하는 찬혁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 학생, 찬혁 학생,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어느 곳에서도 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집중해주는 친구들 고맙습니다. 자, 그때그때 수업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잘 답변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김땡진 친구가 선생님의 깨알 개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돌크 친구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잠시 쉬어갈까요? 기지개를 펴보세요. 라고 했더니 유일하게 기지개를 함께 펴준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덕분에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3번 퀴즈에서 나 전달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놓고 나 전달법인 것을 골랐잖아요. 여러 친구들이 발견해 주었는데요. 덕분에 선생님이 모니터링 하다가 오류를 쉽게 찾아냈습니다. 생방송 친구들 덕분입니다. 특히 용화 중에 잡초 친구가 선생님께 과제를 제출하면서도 한마디 올려주었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풀어볼까요? 다음 중 나 전달법인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몇 번이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3번이죠. 나 3번이나 나왔다. 상현이 친구 3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 전달법도 3번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중심으로 전달한 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죠. 잘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 과제를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는 1인 1언어생활 약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제였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욕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일주일, 또 2주일, 한 달 등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고 약속을 세워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곡중학교 조태훈 학생은요, 이 약속을 했네요. 선생님, 송수연 선생님 예쁘다. 라는 말을 온라인 학교 끝날 때까지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곡중 조땡훈 학생 들어왔나요? 자, 이 약속 실천하는지, 하리보 학생도 이뻐요 하는데요. 이 약속 잘 실천하는지 선생님이 지켜볼게요. 자, 두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 가족 언어생활 지표를 세우는 과제였는데요. 와, 선생님이 다 실치 못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세워주었어요. 열심히 과제를 해준 학생들 감사합니다. 그 중에 탕정 중에 테스스 엔트리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과제를 바른 언어생활 10개명으로 10개나 세워주었습니다. 자,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선생님께 한마디를 정성스럽게 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윤땡영 친구부터 신방중의 세뇨 친구까지 선생님께 이렇게 좋은 응원의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소개한 친구들 중에 정성스러운 과제와 답변을 3명 뽑아볼까요? 자, 여러분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자, 누구일까요? 축하합니다. 온양 중에 잡초 친구, 온양 용화 중에 잡초 친구, 봉서 중에 백화 친구, 탕정 중에 테스트 엔트리 친구입니다. 이 3명의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약속한 선물을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친구들이 한 질문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 먼저 수업 형태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쏭땡수 친구, 아잉 친구, 온라인 계약하면 이거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생방송 수업이 온라인 계약 후에 학교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아시죠? 학교에서 각각 정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방송 수업 댓글을 달면서 동참해주면 선생님이 힘이 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 및 과제 관련 질문인데요. 민경 친구, 선생님 수업할 때 교과서 필요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교과서 필요하지 않은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꼭 필요하진 않는데요. 활동지는 이전에 안내한 대로 자, 에듀스 충남에서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여러분에게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요. 자, 유튜브에 더보기를 누르면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밑에 더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누르시면 학습 자료와 과제 링크가 있습니다. 따라 들어오시면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관련 규칙들을 정리해 보는데요. 파란 하트는 질문, 노란 하트는 말이 빠를 때, 초록 하트는 느릴 때, 빨간 하트는 이해가 잘 되면 굿 해주세요. 또는 빨간 하트 대신에 이응을 붙여서 말해주어도 됩니다. 오늘도 도련, 지효, 홍차세 모두 굿 하트 보내주었습니다. 규칙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생방송 5분 전 입장하기. 두 번째, 국어 시간을 기억해 주기. 세 번째, 채팅방 예절을 준수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이 온라인 학교 저작권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학교는요, 수업을 목적으로 본인만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수업 영상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복제, 배포, 전송 모두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선생님과의 수업 구성을 다시 점검해 볼까요? 매 시간 주인공들을 만나는데요. 주인공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문제를 수업을 통해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과의 세 번째 시간은 통일성 있는 글쓰기 1, 개념, 필요성,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차시의 주인공을 잠시 만나볼까요? 자, 우리 존중이를 만났었죠? 존중이와 함께 우리는요, 배려하는 말하기의 필요성을 이해했고, 또 배려하는 말하기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자,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번 차시 주인공 소개합니다. 이름은 반통일이에요. 왜 반통일이라면 반만 통일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통일이는 능력자예요. 사귄 지 2년 된 여자친구 단장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이는요, 통일이와의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가 참다 못해서 큰맘 먹고 단장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편지 내용을 들어볼까요? 단장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단장아 안녕? 난 너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통일이야. 올해도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로 인해 정말 힘이 난단다. 완벽한 내게 살짝 아쉬운 점이 있어 편지를 썼어. 이 편지는 땡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너에게 옮겨진 이 편지는 당장 너의 곁을 떠나야 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어제 땡땡 분식에서 같이 만나 점심 먹기로 했잖아. 분명 내가 연락하니 너는 곧 출발한다고 했었지. 너희 집하고 분식집은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니까 시간에 맞춰 메뉴 있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땡초라면과 우동을 시켰어. 이야, 땡초라면은 역시 매콤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끝내준다. 처음엔 안 매웠는데 점점 먹을수록 땀이 나도록 매웠어. 역시 매운 것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좋은 것 같아. 다음에는 불타는 매운 라면에 도전해보자. 그렇지만 너는 화장하느라 30분이나 지난 다음에 땡땡 분식에 도착했고 라면과 우동은 불어버리고 말았어. 다음번에는 약속 시간을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우리의 만남은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거야. 2020년 4월 13일 화장 안 한 너의 모습도 사랑하는 풍예리가.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듣는 동안에 댓글을 봤는데요. 이상한 말만 해. 무슨 소리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행운의 편지도 나오고, 매운 라면 먹자고 하겠고,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인 헤어지겠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단장이의 반응도 여러분과 비슷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했어요. 맞아요. 메이플 스토리 친구 갑자기 전개가 갑자기 커플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요. 단장이도 이 통일이의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일이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편지에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섞여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단장이는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3차 시 주인공 통일이의 질문을 소개합니다. 3, 4차 시 공동 질문입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는 왜 필요하고 이거는 이번 차 시에 해결합시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은 실제 어떠한가? 이건 다음 차시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과 방법을 아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임무를 드릴게요. 첫 번째,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필요성을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방법을 알아주세요. 익혀주세요. 우리가 이 두 임무를 완수하면요, 자동적으로 통일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퀘스트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자,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개념. 통일성 있는 글쓰기란 글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글쓰기를 말합니다. 통일성 있는 글쓰기는 글의 세부 내용들이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글쓰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통일성 있는 글쓰기는 왜 필요할까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독자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일성 있게 글을 쓰면 좋을 텐데요. 글을 쓰지 않으면요,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오늘 단장이처럼 오해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자, 무엇이 보이는지 맞추는 친구들이 있나 볼까요? 자, 누가 보이나요? 헐, 아이유. 아이유다, 아이유. 맞습니다, 여러분. 아이유예요. 아이유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지요? 선생님도 서정적인 가사의 아이유 노래를 참 좋아해요. 자, 이 사진은 아이유 팬클럽에서 한 회사가 제작을 의뢰한 포토 모자이크인데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자세히 보면요, 각각의 다른 모습의 아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모습의 아이유가 모여서
하나의 아이유가 된 거예요. 글쓰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요소가 모여서 하나의 내용이 되려면 어느 하나가 너무 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각자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이 사진처럼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글쓰기도 통일성 있는 글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완료했나요? 네, 그럼 이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도 완수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박수 쳐줍시다. 자, 박수. 자, 좋았어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방법을 아는 두 번째 퀘스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의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명확한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셋째, 하나의 문단에는요, 여러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생각을 포함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글을 쓸 때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면요, 쓸데없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요, 2번 차시에 살짝 살펴보고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은 다음 차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통일의 편지를 다시 살펴볼까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을 이 통일의 편지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이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통일이의 편지 주제가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통일이의 편지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야기해 주실래요? 자, 통일이의 편지 주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정확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어떤 걸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라고 느블루 친구 맞춰주었어요.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기. 건희 친구, 서성균 학생 헤어지자는 것, 행운의 편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스마트 인간 친구, 약속을 지켜라 였죠. 네, 맞습니다. 약속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였어요. 이렇게 지켜달라는 게 주제였는데 그걸 잘 하지 못했었죠? 자,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주제는 약속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를 주요 내용들이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어제의 사건, 그러니까 단장이가 약속 시간에 늦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토대로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것이 이 통일이의 편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물론 넌 화장 안 해도 예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주요 내용은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약속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면 우리 통일이의 편지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작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문제작이에요. 자, 선생님이 몇 어절 정도만 문단에 하나씩 읽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다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단장아, 안녕. 넌 너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통일이야.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이 편지는 땡곡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 어제 땡땡봉식에서 같이 만나 저녁 먹기로 했잖아. 이게 네 번째 문단이에요. 자, 다섯 번째 문장. 이야, 땡초라면은 역시 매콤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끝내준다. 여섯 번째 문단. 그렇지만 너는 화장하느라 30분이나 지난 다음에 분식집에 도착했고. 마지막 문단. 다음번에는 약속을 꼭 지켜주면 좋겠어. 라는 문단이었어요. 이렇게 편지가 끝이 났거든요. 7문단이었어요. 오는 없애야겠다. 벌써 맞춰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건희 학생 맞았습니다. 이 중에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은요. 1번에서 7번까지 주제와 관련이 없는 통일성에 위배된 내용은 바로 고슴도치 친구, 그리고 보컬 우지 친구, 구철이 친구, 최현승 친구 잘 맞았는데요. 잘했어요. 이렇게 2번하고 5번이 잘못된 내용이었잖아요. 통일성에 위배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과 5번은 주제를 뒷받침하는 세부 내용이 아니므로 어떻게 해야 한다? 삭제해야 합니다. 은행 친구 그냥 이상하대요. 그렇지만 2번하고 5번을 빼면은 좀 괜찮아져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주제를 뒷받침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통일성의 판단 기준을 알려주고 싶어요. 같이 얻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요,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통일성의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문단과 문단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고요. 세 번째는 글의 내용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글의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가인데요. 정리를 하면요. 문장과 문단과 글의 내용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야 있어야 해요. 그런 다음에 글의 내용 중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네, 삭제를 해야겠지요. 자, 우리 오늘따라 유튜브 댓글창에서 여러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 정리해주는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만약에 통일성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으면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반다비 친구 너무 잘했습니다. 까리맹우 친구 고마워요. 자, 그렇다면 우리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방법을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이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두 번째 임무도 완성되었어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 쳐봅시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 두 번째 임무를 했으면요.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임을 하나 해봅시다. 우리 카옥 게임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우선 카옥 게임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자, 이 접근 방법, 우리 친구들 모두 핸드폰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 자, 카옥 게임에 접근하는 방법은 먼저 카호창에서 여러분 카호스를 검색해 주세요. 검색하면 카호.com이 나오고요. 또 카호.it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it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또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렇게 카옷을 검색하셔서 주소창에 카옷.it이라고 쓰셔도 돼요, 바로. 자, 태블릿도 되냐고요? 태블릿도 돼요. 자, 그리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까는 방법이에요. 카옷을 검색하면요, 이렇게 앱을 다운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검색창에 카옷을 치던지 카옷.it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앱을 깔던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혹시 친구들 폰으로 보고 있는 친구는 옆에 동생 것 좀 빌려보세요. 벌써 방코드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이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입장하는데요. 요것들을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앱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엔터핀을 누르고 그 다음에 게임핀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게임핀 입력하는 거 나오죠? 엔터핀을 누른 다음에 또 게임핀을 입력하는데 이따 알려줄게요. 게임핀. 자, 주소창으로 들어오신 분은요, 바로 게임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게임핀은 선생님 알려줄게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박지혜 폴더폰인데요. 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친구들 하는 거 이렇게 채팅창에서 답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닉네임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닉네임을 설정할 때 학교와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이 형태로 하는 친구들만 1위를 인정해 줄 거예요.
이따 퀴즈 1위 한 학생은요, 캡처 후에 선생님 메일이 있어요.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제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무료예요. 컴퓨터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선생님 문제 내는 걸 잘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다른 폰으로 들어가고 컴퓨터를 보는 친구들은 핸드폰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1차식 퀴즈를 들어보면 자, 입장하세요. 이제 여러분. 자, 게임핀은 77810522입니다. 자,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게임핀 77810522예요. 들어와 주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카운 링크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요. 이강인 친구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세샘중 최희 친구, 덕산중, 탕정중. 혹시 닉네임이 잘못된 친구들은요,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상한 거 있으면 선생님이 바로 퇴장시킬 거예요. 친구, 선생님,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선생님 잘못 누른 친구는. 자,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투바투 나라세워 친구는요, 댓글창에서 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서인 친구 안 들어가진다고요? 혹시 카우점 2에서 게임핀 입력했나요? 무슨 색 눌러요? 자, 탕정중 친구, 지금 벌써 140명입니다. 5분은 기다려줄 수 없어요. 선생님이 조금만 기다려줄 거예요. 자, 우리 150명 되면 시작할까요? 자, 이상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저 안 돼요. 어떻게 찍고 TV 친구. 선생님이 오늘은 맛보기니까요. 다음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요 정도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170명 들어오면 선생님이 시작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충남 온라인 학교 중1국어 3차식 퀴즈입니다. 못 들어온 친구는 채팅창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문제는 포인트 2배.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중1국어 선생님 성함은 입니다. 자,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합니다. 잘못 누르면 큰일 납니다. 맞는 색깔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뭐일까요? 14초 남았네요. 자, 이 중에 홍수연, 송수연 중에 선생님 이름은 뭘까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친구들 선생님 이름 아직 모르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의 이름은 송수연도 아닌 송수현이에요. 이경은, 유정현, 탱크 형님 친구들 채팅방에서도 맞춰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이 틀렸대요. 어떡해? 축하합니다. 원당중 현지 친구가 지금 1등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학교와 이름으로 잘 들어와 주었어요. 고마워요.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글의 땡땡땡이란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 사이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양면성일까? 정확성일까? 동일성일까? 통알성일까? 여러분 신중하게 누르셔야 하는데요. 근데 빠르게 반응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유정현, 최동아, 김정현, 다이너, 박지혜 친구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답은 뭘까? 3, 2, 1. 정답은 통일성이지요. 여러분 삐끗하시면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 눌렀다. 이은호 친구, 덕질하는 놈, 김주영 친구 이렇게 왔는데요. 통일성 대답하신 분 모두 고맙습니다. 원당중 현지 친구가 내려오고 연상중 정대한 친구가 지금 1위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 주인공 통일이의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통일이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를 실천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글을 통일성 있게 쓰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예측하며 읽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색? 혜승이, 종옥이, 지혜, 민경이, 하율이 지금 채팅창에서 잘 얘기해주고 3, 2, 1이에요. 정답은 맞아요.
글을 통일성 있게 쓰지 못했습니다. 파란색 2번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원당중 현지 친구가 다시 올라갔고요. 연상중 정대한 친구, 모산중 재환, 탕정중 유빈 친구, 서산여중 양하은 친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초일의 친구는요. 무려 76계단이나 상승했대요.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건희 친구 그 점수가 낮은 이유는 좀 늦게 반응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독자에게 분명하게 땡땡 시키기 위해 통일성 있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요거 쉽죠? 빨리 반응하면 되겠네요. 자, 오해일까요? 이해일까요? 이해시키기 위해? 오해시키기 위해? 지금 친구들이 잘 맞춰주고 있어요. 현지, 또 동재, 혜윤이, 소은이, 연주, 순돌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3, 2, 1. 정답은? 네, 정답은 독자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당중 현지 친구가 그대로 1등인가요? 자, 지금 순위는 변함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중 통일성 있는 글쓰기 방법이 아닌 것은 명확한 주제를 정해야 한다. 주제를 뒷받침하는 주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하나의 문단에 여러 중심 생각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요를 작성하면 쓸데없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이 네 가지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네, 노란색이에요. 노랑. 잘못 눌렀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문단에 여러 중심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성 있는 글쓰기가 된 것이에요. 이 문제에서 좀 틀린 친구가 많네요. 자, 그렇다면 순위에 변동이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3등. 탕정중 유빈 친구 축하합니다. 2등. 모산중 재환이 친구.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원당중 현지 친구입니다.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 볼까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원당중 현지 친구 요 화면 캡처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작은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카우게임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는데요. 다음 차시를 예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재밌었나요? 자, 우리 달쁨이 있는 친구들을 잘 축하해줘. 양하은 친구가 이번에 5등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다음 차시를 예고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통일성 있는 글쓰기 첫 번째 시간으로 개념, 필요성, 방법, 판단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통일성 있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통일성 있는 글쓰기 과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온라인 개학 후에 만나야 하는데 그래도 혹시 댓글로 달려줄 건가요? 선생님 댓글로 힘이 납니다. 자, 다음 시간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두구두구두구. 자, 생방송 과제를 안내합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과제는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일성을 깨트리는 문단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글 속 숨겨진 암호를 찾아주세요. 생방송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다 한 후에 희망자만 선생님께 제출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 여기 QR코드 해놨죠? 이 QR코드로 지금 들어오시면 과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더보기란에 보면요. 눌러보시면 과제 연결된 링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이렇게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네요. 과제 링크를 통해서도 과제가 가능합니다. 또 과제를 출력해서 혹시 한 친구들이 있다라면요. 선생님께 메일로 보내주셔야 돼요. 선생님 에듀스 충남에 A4 용지에 한쪽짜리로 과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종이에 직접 출력해서 써서 사진을 보내주어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국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함께한 오늘 여러분 어땠어요?
선생님은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너무 고마웠는데요. 특히 생방송 댓글로 함께 달려준 친구들이 있었기에 선생님이 너무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개학 후에 선생님을 만날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은 쉬고 다음 주 월요일 4월 20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해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